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마이크로탄 가슴 확대 보형물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처진 가슴에서 마이크로탄 보형물의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자,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처진 가슴을 수술을 한 데 있어 가지고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처짐이 이제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여성분들이 이제 처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는 대부분 출산과 수유가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자, 임신 그리고 출산, 수유를 거치면서 대부분 가슴이 이제 많이 불어나는데, 이 가슴이 불어날 때 가슴 속에 모양을 잡고 있는 인대 조직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결합 조직들이 임신이나 수유 때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선 조직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팽창하는 가슴 조직에 맞춰서 이런 결합 조직들 역시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대 조직은 결국은 유방을 갖다가 위에서 매달아 가지고 고정하는 어떤 현수인대, 현수 조직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유방은 어떤 줄에 의해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런 구조물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매달려 있는 그런 구조가 전체적으로 볼륨이 커지면서 이 줄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임신을 해보신 분들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가슴이 변하고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랬다가 임신과 수유가 모두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급격하게 유방의 볼륨을 이루고 있는 이런 유선 조직들이 전부 수축하게 되죠. 가슴이 좀 쪼그라진 느낌이 나게 되는데, 결국 이런 밧줄처럼 유방방을 잡고 있는 쿠퍼 인대들도, 그리고 또 주변의 결합 조직들도 역시 그러면 고무줄처럼 이렇게 다시 당겨주면 참 좋은데, 그러면은 이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지는 않고 이렇게 돼버려요. 즉 볼륨은 수축했는데, 볼륨은 어찌 보면 임신 전과 비슷하게 갔는데, 이 유방을 잡고 있는 이런 고정하는 결합 조직들은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탄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축 처져 있게 됩니다. 자, 유방을 싸고 있는 피부도 마찬가지죠. 피부에도 역시 엘라스틴을 비롯해서 탄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섬유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조직들이 쭉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느냐,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방의 처짐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젖샘 처짐이에요. 유선 처짐. 이때에는 아쉬운 게 유방의 윗볼륨이 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유두하고 유륜 복합체는 위치가 밑주름선만큼 정도에서 멈춥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피부의 탄력까지 같이 다 빠져버린다면 유두, 유륜은 밑주름선보다 더 아래쪽으로 처져 내려가게 되고, 정면에서 유방을 볼 때에는 유두 밑으로 하얀 살이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데, 자, 그 상태는 요때하고는 다르게 진성처짐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줍니다. 이건 젖샘 처짐이고, 젖샘 처짐은 어느 정도 그래도 피부 탄력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 진성 처짐은 전부 다 내용물과 껍데기가 전부 다 처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대부분은 임신, 출산, 수유 이런 걸 거치고 난 다음에 처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겨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서부터 병원들을 찾아오시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젖샘 처짐들이 가장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가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형물을 넣어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보려고, 자, 물론 그렇게 합니다. 보형물만 넣어서 근데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 즉 자, 볼륨은 볼륨대로 쳐야 되겠고, 자, 탄력은 탄력대로 좀 더 개선시켰으면 좋겠고, 가슴이 좀 더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윗볼륨을 더 충만시켜야 되겠고, 자, 이런 모든 문제들은 보형물 하나만 넣어서 당연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방을 끌고 올라가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수술은 흉터를 남기죠. 왜냐하면은 피부를 잘라가지고 잡아 매놔야 되기 때문에, 피부를 자르는 그 순간
피부에는 흉터가 남게 되는 것이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열어지기는 하지만 그런 수술을 바라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처짐이 아닌 경우에는 즉 젖샘 처짐 정도의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보형물을 좀 써서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형물을 써서 이와 같은 젖샘 처짐, 유산 처짐, 그리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 처짐을 해결하면서 볼륨도 주는 그런 노력이 아주 환상적으로 성공할 때도 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야 이거 왜 했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물론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약간 정도 처진 젖샘 처짐 환자의 경우 쇄골에서 유두까지 거리 상당히 멀어져 있고 가슴 윗볼륨은 좀 떨어져 있고 그런데 유두 유륜 복합체의 위치는 아주 떨어져 있지는 않은 상태. 자, 그 얘기는 유방의 피부는 어느 정도, 껍데기는 어느 정도 탄력을 잡고 있고 이 내용물이 아래쪽으로 이동해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보형물을 갖다가 우리가 실리콘 코이시브젤 보형물을 갖다 넣었을 때 초반에는 수술을 또 이중평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해놓으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이제 보여줘요. 처음에 이거 굉장히 볼륨도 좋아졌고 탄력도 좋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슴도 조금 더 올라온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데 시간이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보형물 자체에 무게가 있어요. 이 보형물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죠. 자, 이 수술을 왜 했느냐? 가슴이 자꾸만 처져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보형물을 넣어놨더니 그 무게 때문에 이걸 받쳐줘야 되는 살들이 계속 얇아지고 그 다음에 신장되는 겁니다. 그 양말에다가 돌멩이를 넣고 벽에다가 매달아 놨을 때랑 비슷해요.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양말은 쭉 밑으로 늘어나게 되죠. 자, 유방이 그런 식으로 돼갑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삽입 후에 시간이 이제 경과하고 나면은 다시금 자, 이번에는 볼륨은 커져 있고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되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때쯤 되고 나면은 자, 이 수술을 갖다가 내가 왜 했는가? 자, 이런 의문을 이제 품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가는 정도가 사람마다 틀린데 원래 오리지널 가슴이 별로 크지 않았던 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큰 변화 없이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뭐 특별하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도 뭐 내 가슴 뭐 요 정도 난 괜찮다 만족한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만약에 오리지널 가슴이 조금 더 이제 컸을 경우 그 다음에 유방 외피의 탄력이 좀 더 과도하게 좀 소실이 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돌멩이 넣어놓은 양말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듯 그런 식으로 처짐이 계속 가면서 윗볼륨이 다시금 소실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보형물은 뭐 익히 보셨듯이 마이크로탄 보형물인데 자, 폴리우레탄 보형물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결국은 살하고 완전히 유착이 된다라고 하는 점은 실리콘하고 다르죠. 자, 실리콘도 텍스처링 표면이 있으면은 살하고 유착이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텍스처링이 유착이 되긴 되는데 그거는 아주 단단한 유착은 아닙니다. 그냥 슬쩍 들러붙어 있고 손으로 이렇게 좀 벌려보면은 쭉 다 이제 벌어져 버리는 그런 정도의 좀 불완전한 유착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폴리우레탄은 굉장히 강한 유착을 들어가자마자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윗가슴이 충만이 필요한 유선 처짐 가슴 또는 중등도 좀 이제 약간의 처짐 자, 이런 가슴에서 자, 마이크로탄 보형물을 넣었을 때 얘네들은 들어가자마자 이 뒤에 벽이 이제 갈비뼈인데 뼈 쪽으로 이제 딱 달라붙어 버려요. 여기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 보형물 자체가 유방 하부 쪽의 외피에다가 어떤 하중을 주지 않고 이쪽을 늘려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윗가슴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형물이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형물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선 이것이 지지대가 돼서 유방의 살을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붙잡아 내놓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유방 외피의 탄력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있는 환자분들에서 이와 같은 수술이 가능하지 탄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면 그때는 살을 자르고 처진 교정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형물을 써서 수술을 하건, 그 실리콘 보형물을 써서 수술을 하건, 마이크로탄 보형물을 써서 수술을 하건 간에 이와 같은 처짐 유방에 있어 가지고서 보형물은 이중 평면으로 수술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설명은 이 정도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처짐과 소매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중등도 정도까지의 그런 처짐에서 보형물만 가지고 내가 가슴 처짐을 좀 해결하고 볼륨도 좀 주고 싶다. 자, 이런 경우에는 마이크로탄 보형물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